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개별 원가 계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앞쪽에서도 잠깐 얘기가 되었지만 개별 원가라 그런 이야기는 하나하나 낱개마다 물건을 만들어가며 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종합은 쭉 같이 진행해서 나중 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면 바로 배분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얘기하는 이야기를 꼬박꼬박 본다면 하나하나마다 자금마다 주문서에 따라 바로 코스팅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 원가라는 건 자급별로 제품의 원가를 갖다 개별 자급반으로 예를 들면 부분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했을 때 주문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생산하는, 비교적 주문 생산 시스템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느냐, 개별 원가를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죠. 예를 들어 배한척을 만들겠다, 조선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갖다 건설한다. 이럴 때 아파트 단지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기계공업이나 항공기, 예를 들어 비행기 같은 거 엄청난 의외되죠. 바로 물량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항공기가 오히려 부동산보다, 옛날에 민법이 어디 되느냐,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거죠. 금액이 크면 부동산, 금액이 적으면 동산 그랬는데, 우리 항공기의 경우는 금액이 어디 되느냐 상당히 크다 이거죠. 그래서 민법의 변화를 가져왔게끔 했던 이야기가 바로 항공기 같은 경우 절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지만 금액은 엄청 크다 하는 말이 되죠. 시시한 집 또는 아파트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항공기 한 채의 가격이 크다, 금액이 크냐 적으냐 이런 거에 떠나가 우리가 얘기하리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걸 개별 원가라고 우리가 본다. 그럼 이제 개별의 반대로 우리가 뒤쪽에 가면 12절에 바로 여러분과 함께 종합 원가를 배우게 됩니다. 종합 원가를 배울 때와 개별 원가를 갖다 우리가 분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 종합 원가는 제품의 원가를 갖다 제조 공정별로 구분하여 집계를 해서 나중에 원가를 갖다 어디에 되느냐 다시 역산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전체 작업을 해놓고 그게 따라 어디에 되느냐 그럼 바로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분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가 됩니까? 개별 생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대량 생산을 한다. 그럼 대량 생산해서 나중에 연속해서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쭉 작업이 가서 나중에 제품이 완성이 되면 자동차를 몇 대 만들었느냐, 똑같은 자동차지만 총 만약에 예를 들어 300대를 만들었다. 그럼 300대의 가격이 얼마냐, 그걸 갖다 어디에 되느냐 300대로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주는 형태, 이런 형태가 바로 종합원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주문 생산 형태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여기는 바로 연속 생산 시스템이다 하는 말을 쓰고, 주문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나면 양복점에서 예를 들면 주문에 따라 양복 한 벌 한 벌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뭐냐면 연속 생산이나 이럴 때는 시장을 겨냥해서 대량 생산하는 바로 이런 형태를 갖다 시장을 겨냥한 생산이다 하면 종합이라고 봐라,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정육,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 과정을 쭉 해서 나중에 가서 온도별로 예를 들어 등급별로 휘발유, 경유, 등유 쭉 분산해서 몇 리터이냐, 그럼 1리터를 만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오느냐 하는 걸 개별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역산해가는 이야기, 정유, 화학, 금속, 제분, 그리고 제지. 제분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밀가루 같은 걸 얘기하죠. 제지는 바로 종이를 갖다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등급별로 따로따로 종합적으로 진행해서 나중에 개별로 분리시켜 주면서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라는 얘기를 갖다 일단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며, 첫째, 개별 원가부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진행할 건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별 원가가 될 때 가지는 특징은 어떤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책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야기가 되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자 이거죠. 여기서 이제 문구를 하나하나 우리가 보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이제 제조의 직접비와 제조의 간접비를 갖다 구분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조의 뭐가 됩니까? 직접비. 제조의 직접적인 부위와 제조의 간접적인 부위를 갖다 우리가 나누자.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결합해보자. 제조의 직접비, 제조의 간접비다 하는 말을 우리가 놓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직접 제조비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직접 제조비는 바로 발생한 원가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바로 배부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 어떠냐?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직접 재료비의 경우다. 그럼 직접 재료비. 이 재료비는 우리가 봤을 때 얼마만큼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직접 배부시키면 된다 이거죠. 재료비가 얼마 들어오느냐, 개별적으로 물건 만들 때마다 어야 되느냐 들어가니까 이거는 직접 우리가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뭐냐 그러면 직접 농업이다. 농업의 경우도 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고 몇 명이 투입되느냐 그 비용. 임금이 되고 반대쪽으로 볼 때는 임금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기업 입장으로 볼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농업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사 쪽 같은 데서 많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료나 그 다음에 여기 농업의 경우는 직접 어야 되느냐 배부가 가능하다. 직접 배부가 가능하다. 근데 직접 배부가 가능하니까 직접 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배분시키면 될 거 아니냐 하는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개별적 작업해서 우리는 직접 어야 되느냐 발생된 원가를 갖다 바로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 직접 추적이 가능하니까 뭐가 됩니까? 추적한 데 대하여 바로 배부를 시키면 우리는 어야 되느냐 직접 추적이 가능해서 직접 배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제조 간접비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럼 직접적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합산해 있는데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어디에 되느냐. 나중 우리가 봤을 때 반드시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배부라는 절차.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 배부 이런 게 혼란이 일어나니까 추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바로 어디에 되느냐 추적해서 준다. 그러나 여기는 뭐가 되느냐 천사 배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접 추적이 불가능해서 배부를 시켜야 될 경우 이게 바로 제조 간접비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재료비라든가 농부비는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 보니까 바로 어디에 되느냐 추적식에서 어디에 되느냐 나중에 얼마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직접 배부 개별적으로 바로 재별적 배부 개별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직접 배부가 된다. 이런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배부를 한다든가 직접 배부가 된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죠? 그렇죠?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분배를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직접이라는 말을 갖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예조는 바로 직접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이야기는 바로 개별적으로 배부가 가능하고 직접 배부시켜주며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는 왜 되느냐 그러면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부시켜서 간접적으로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부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의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이 직접 배부가 불가능한 경우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이건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추적을 해서 역으로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배부해주는 절차, 배부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갖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발생한 물가를 직접 배부하느냐 아니면 왜 되느냐 그러면 직접 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추적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추적이냐 배부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근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직접 재료나 직접 농부의 경우는 바로 우리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적시 배부가 돼. 적시 배부. 네, 적시 배부가 된다. 적시 배부가 되죠. 그러나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반드시 추적을 거쳐서 배부를 갖다 배부 절차가 필요하다. 이건 직접 배부, 여기는 왜 되느냐 추적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논한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특질의 1번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설명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부비는 개별 작업에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원가를 개별적으로 바로 적시 배부가 돼서 추적이 어디 되느냐 그럼 개별 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는 왜 되느냐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 되느냐 그럼 배부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게 간접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바로 기말의 제조 간접비와 배부 절차를 갖다가 나누면 완성품뿐만 아니라 기말 제공품까지도 원가를 파악한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완성된 거 얼마 완성된 제품이 나오겠죠. 완성된 제품과 그 다음에 기말에 있는 아직까지 제공 과정에 있는 기말 제공품 일종의 기말 제공품까지도 이해되느냐 그러면 이미 제품에 대한 원가 제공품에 대한 제공품 기말에 있는 제공품까지 원가를 갖다 이해되느냐 그러면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기말을 갖다 이해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말 제공품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왜? 이미
우리가 배부할 때 나중에 뭐가 됩니까? 기말에 가면 항상 우리가 따지는 게 뭐가 되냐? 완성된 제품의 원가는 얼마냐? 기말의 제공품 원가는 얼마지? 하는 걸 따지기 때문에 별도로 기말 제공품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직접은 바로 재료비나 노무비의 경우는 바로 뭐가 되냐?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조 간접비는 추적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부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제조 간접비가 가장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치면 완성된 제품에 뭐가 되냐? 원가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기말의 제공품에 대한 뭐가 되냐? 원가까지도 같이 합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기말 제공을 갖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 과정을 거치면 다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건 직접 바로바로 재료비나 농업비는 어디 되느냐? 생산 제품에 바로 투입하면 되지만 간접은 여러 개가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옆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배부의 절차, 즉 추적에서 배부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말에 완성품에 대한 제품의 원가도 따지고 기말 제공품도 따지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을 따로 나중에 계산하는 과정은 필요 없다. 왜? 이미 뭐가 됩니까? 완성품과 기말 제공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 책 속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 부분은 꼼꼼하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왜 비교적 어떤 이런 원가 회계 부분은 여러분이 처음 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이건 직접 배부하네 그럼 바로 나중에 이건 뭐가 되느냐 간접적으로 이해되느냐 그럼 배부의 절차가 필요하네 여기는 왜 되느냐 직접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되느냐 바로바로 한다.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기말에 가서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이것 따로 일에 물지는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다라는 걸 알고 두 가지 특징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느냐 그럼 개별 원가를 어떻게 우리가 집계해 나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개별 원가의 집계 방법을 갖다 우리가 또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따져주자. 원가 회계를 많이 배우신 분들이 아니고 이 강의를 들으면 특히 이거 지금 뭐가 됩니까? 우리가 회계 원리를 갖다 얘기하는 시간에는 기초의 부위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중급 회계 쪽에 갔을 때 여러분이 부담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원가를 집계하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되냐? 그러면 제조 원가를 집계하는데 직접 재료비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 되죠. 직접 재료비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바로 직접 재료비는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재료비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수량에다가 뭐를 갖다 곱하라? 단가를 곱하라.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뭐가 되느냐 계산한 금액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직접 재료비가 될 거 아니냐. 그 직접 재료는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여가 되며 얼마만큼 수량이 들어가느냐 하나당 단가가 얼마냐 그 집계한 금액이 뭐가 되죠? 바로 직접 재료비가 되며 바로 직접적으로 이해되느냐 제품에 배부하면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럼 농업비도 뭐가 되느냐 그런데 노동력 쉽게 얘기해요. 빵을 만들 때 예를 들어 빵 밀가루를 갖다 반죽하면서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가 있다.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노동력을 소비했단 말이야. 노동력의 소비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내용 소비에 대한 금액.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월급을 준다 또는 시간당 뭐 해야 되느냐 그럼 만약에 준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겠죠. 작업시간. 자, 몇 시간 작업했느냐 거기에다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임률. 임률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시간당 월급을 임률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알죠. 인사관리 쪽에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인사관리를 갖다 배운다 그러면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시간당 얼마냐 이걸 갖다 우리는 임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임률이다. 근데 임률이 만약에 두 개가 되면 복률이 되는데 하나일 때는 단순 임금에서는 임률이 하나이다. 시간당 월급을 얘기하는 얘기가 되죠. 시간당 얼마 하는 월급을 갖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임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편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작업시간에다가 소요된 임률을 갖다 곱하면 시간 곱하기 임률하면 직접 농무비도 바로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계산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제조 간접비답니다. 제조 간접비의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건 바로 배부를 해줘야 되는 배부의 절차가 필요된다. 왜? 추적이 불가능하다. 바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배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얼마를 배부해야 되느냐 하는 배부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배부 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조 간접비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바로 전체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죠? 하는 이야기 배부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제조 간접비는 이런 거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부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고 배부의 기준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첫째 뭐였느냐? 서로의 높은 상관성을 가져야 된다. 일종의 상관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죠. 첫 번째는 상관관계가 크라. 서로가 물건 생산하는데 상관의 관계가 커야 되는 이야기가 첫 번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서로가 상관관계가 크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인과관계라는 말을 갖다 줍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다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높은 인과관계를 가져라. 상관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 세 번째 순서를 바꿨지만 논리적 타당.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럼 근거에 의하여 바로 우리가 배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두 번째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라. 그리고 논리적 타당성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 요 세 가지 이하여 뭐가 되느냐? 바로 배부하는 거. 바로 제조 간접비는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과 달리 이 세 가지 상관관계, 인과관계, 논리적 타당성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중시 여기며 우리가 따라와 달라. 그리고 아까 말하던 뭐 직접 재업이나 농무의 경우는 투입된 수량에다 단가, 투입된 노동시간에다가 작업시간을 갖다 얘기해가 시간과 임료를 갖다 곱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제조 간접비의 경우는 뭐가 되나 추적이 불가능하다 보니 배부 절차가 필요한데 배부를 할 때 그 기준은 상관관계를 가져라, 인과관계를 가져라, 논리적 타당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인정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걸 배부의 기준 세 가지 한 번 더 체크를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제조 간접비의 배부율이다 하는 말. 제조 간접비를 갖다 우리가 배부할 때 배부율이어야 되느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세 가지 절차에 의하여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을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의 배부율, 제조 간접비를 우리가 말할 때 배부율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배부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놓고 보자 이겁니다. 그럼 배부율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일종의 배부해야 될 일에 대한 조업도라고 우리가 말하죠. 일종의 뭐가 되느냐? 배부를 할 때 배부에 뭐가 되느냐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기준. 이 배부의 기준은 조업도다. 얼마만큼 생산을 했느냐, 조업을 얼마 했느냐, 조업도. 영어로 말하면 볼륨이란 말을 써서 V로 보통 많이 씁니다. 볼륨이란 말을 쓰고 V로 쓰더라 이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간접비가 얼마 들었느냐, 제조 간접비를 갖다 우리가 나눠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든 제조 간접비를 바로 조업도에 의하여 나누면 배부율이 나올 거다 이거죠. 배부율. 그래서 우리가 배부율을 갖다 구하는 바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 핵심은 뭐가 되느냐?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다시 한번 제조간접비 같은 놈을 바로 볼륨, 조업도를 가지고 나누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시간당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럼 조업도별로 어떤 작업에 대한 조업도별로 얼마다 이 배부율을 갖다 우리가 상정하는데 간접비를 가지고 조업도로 나누어라 하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편안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이런 배부율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공장 전체 배부율을 할 건가,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분별로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구분할 거냐. 이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에는 공장 전체로 따질 건가, 아니면 분별로 할 건가 하는 두 가지의 배부율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공장 전체로 할 거냐, 아니면 따로따로 예를 들냐 분별로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다수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냐 그러면 원가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여기에 수업을 갖다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로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무비의 경우는 바로바로
추적이 가능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배부해버리면 된다 이거지.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제조 간접비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바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부의 절차를 갖다 우리는 거쳐야 된다는데 그 배부의 전체 절차를 하는 가운데서 아까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를 갖다 시간당 또는 아니면 작업에 대한 보륨으로 나눠라 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뭐 영역마다 다 다르지만 공장 전체로 따질 건가 아니면 분별로 제조 간접비를 따질 건가 공장 전체냐 아니면 분별로 우리가 할 거냐를 갖다 우리가 고민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책을 갖다 보면 전체로 할 때와 분별로 할 때에 대한 공식이 각각 어떠냐 하면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장 전체가 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공장 전체일 때는 말 그대로 공장 전체를 갖다 얘기해야 됩니다. 공장 전체. 공장 전체에 뭐가 되느냐 그럼 보륨. 조업도란 말을 갖다 쓰죠. 공장 전체의 조업도에다가 공장 전체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장 전체의 여기는 어디까지나 제조 간접비니까 제조 간접비를 나눠라.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장 전체 입장에서 우리가 따질 때 공장 전체의 조업도가 얼마였죠?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비가 얼마였죠? 이걸 나누면 공장 전체에 대한 뭐가 되냐? 제조 간접 배부율이 나올 거 아니냐. 공장 전체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주느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분별이다 그럴 땐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별, 이 공장 전체 대신에 뭐가 되죠? 그렇죠. 분별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배부기준 하나 말을 갖다 우리가 쓰고 이 배부기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건 바로 조업도를 얘기하는 거죠. 조업도. 이제 어떤 부문의 배부하는데 여기는 그 조업도가 얼마냐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는 부문이기 때문에 분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조 간접비를 놓아라. 제조 간접비를 놓아라.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인 입장 공장 전체로 따질 때는 전체 보륨에다 전체 제조 간접비를 분별일 때는 분별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조업도에다가 분별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조 간접비를 놓으면 바로 분별의 제조 간접 배부율 공장 전체의 간접비의 배부율이 나올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우리 책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따라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할 때는 공장 전체로 배부하느냐 제조 간접비를 배부율을 공장 전체로 따질래 아니면 분별로 나눌래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며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처리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조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하는데 분별로 했다. 이럴 땐 분별은 예를 들어 어느 쪽에 부문을 갖다 우리가 신경 쓰느냐 제조 간접비를 분별로 만약에 우리가 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 기계 시간을 갖다 중심으로 할 건가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기계가 집약적일 때 기계가 아주 집약적이다. 뭐 기계가 집약적인 경우는 기계가 아주 중심이 돼야 되겠죠. 이럴 때는 기계가 집약적이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노동이 집약적이냐 노동 집약적이냐 우리가 작업마다 왜 됩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기계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나갈 건가 아니면 뭐가 되느냐 노동이 중심이 되느냐 만약에 노동이 중심이면 노동에 만약 기계가 중심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계 시간을 갖다 우리가 따져야 된다 있죠. 기계 시간을 중심으로 해라. 기계가 집약적일 때는 기계 시간별로 분별로 우리가 잡아줘라. 만약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노동이 집약적일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노동시간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중심적으로 잡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분별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기계냐 노동이냐 이렇게 우리가 해서 예를 들어 기계일 때는 기계 시간을 가지고 노동집약일 때는 노동시간을 가지고 얘들냐 배부하는 것이 더 현명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분별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해야 될 이야기가 되고 오히려 이런 공장 전체보다는 분별로 작업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훨씬 더 의되느냐 그러면 정확도가 높다. 아무래도 분별로 하게 되면은 분별로 각각 노동이냐 아니면 기계냐 기계 시간이냐 아니면 노동 시간이냐 여기 이야기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분리시키는 것이 분별해서 더 공장 전체로 따질 때보다는 분별로 하는 것이 더 의되느냐 정확도가 높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거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제조 간접비 배부를 공장에서 우리가 할 때 어떤 형태로 하느냐 전체로 하느냐 아니면 분별로 하느냐에 따라 제조 간접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조적인 입장 예를 들어 우리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을 하는데 분별로 우리가 또 되기도 하지만 이 분별을 또 도와주는 뭐가 되냐 보조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보조가 있을 수 있다.
분별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될 때까지만 해도 생산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면서 분별로 우리가 구분했다면 보조는 뭐가 되느냐? 이 분별과 달리 분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자극과의 관계가 되는데 보조 구문은 제조에 참여하지만 제조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는 거는 참여하지만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 그래 우리가 봤을 때 직접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조 부문 제조를 단지 도와줄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보조 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조 부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아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조 부문이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산에는 맨 먼저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보조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가 있죠. 보조 부문이 있단 말이에요. 보조가 가장 하차입니다. 다음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제조 부문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제조 부문은 반드시 자 X 제조 부문 만약에 제조 부문에 뭐가 되느냐 Y가 있다. 그럼 이 X, Y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제조 부문은 아까도 말했던 부분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얘기했고 그럼 뭐가 되느냐 직접에 속하는 뭐가 되느냐 자급 자 넘버 1 자급 뭐가 되느냐 그럼 넘버 2 다음 작업에 대한 뭐가 되느냐 넘버 3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럼 작업을 직접 해야 되느냐 그럼 진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조 부문 제조 부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은 앞부분까지는 거의 대다수가 작업별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요거는 제조 간접비를 갖다가 우리가 분배를 했다 이거죠.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공장 전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조 분별로 시간 중심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 노동 아까 얘기했던 어디 되죠? 시간이냐 기계 사용 시간이냐 아니면 노동 시간이냐 여기에 우리가 구분하는 게 제조 간접에서 우리가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작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건 직접적으로 얘들은 연관을 가지며 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A, B, C 여기서 우리 각각 해야 되느냐 그러면 X가 이렇게 갈 수 있고 Y 부분에서 작업 1, 작업 2, 작업 3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얘기하던 얘기가 되고 그럼 이걸 도와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제조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제조에 해야 되느냐 부문을 도와주는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아. 이 보조는 직접 참여는 안 해요. 직접 참여한 건 어디죠? 여기 바로 우리가 제조 부문에서 해야 되느냐 그럼 직접 참여를 하지만 이 제조 부분을 도와주는 보조 여기서 이제 정리가 뭐가 되느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 보조부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정리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해주자 이거죠. 제조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는다. 제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제조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는다. 참여하지는 않지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여기 해야 되느냐 그럼 제조 부문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조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보조 부문이다 보니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에 뭐가 되느냐 도움을 준다. 이 제조 부문처럼 우리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보조 부문, 제조 부문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럼 제조 부문에 도움을 준다 이거죠. 제조 부문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보조를 해준다. 이게 바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이게 참여를 이렇게 작업에 바로 참여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참여하지 않지만 오히려 제조 간접을 갖다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도와준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 보조 부문이. 그렇지만 어디에 되느냐 여기에는 제조 부문을 도와줘서 작업에 참여하게끔 바로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뭐가 되느냐 제조 부문을 도와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조 부문의 예를 들어봐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전력이 어디에 됩니까? 전력 수선이다. 전력에 대한 부위는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 부문을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직접 작업에 참여한다고는 볼 수가 없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공장 관리 전력이나 수선이나 공장 관리나 뭐 이런 분야를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력, 수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공장 관리 이런 것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단지 직접 참여하는 제조의 부문을 도와주는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보조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직접 참여는 안 한다 이거죠. 왜? 제조 간접비를 도와주는 역할.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이 부문을 도와주는 역할은 한다.
부모는 도와주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직접 참여는 하지 않는다.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단지 제조 부문을 갖다가 부문을 보조해 준다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또박또박 생각해 봅니다. 이거 직접 여기 작업에는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이 중간에 있는 제조 부문을 갖다 도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직접 뭐가 됩니까? 참여하지 않는다. 작업에 직접 참여는 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작업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제조 부문, 이 부문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 부문이라고 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면 만약 보조 A, 여기에 보조 B, 보조 C가 있다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왜 되느냐? 간접적으로 이 직접 작업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이 참여하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기는 부문을 우리가 봤을 때 제조 부문을 보조해준다 하는 이야기를 보조부라고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직접 여기는 참여하지 않지만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둬야 되고요. 이런 만약에 보조 부문에서 배분을 할 때 보조 부문에서 여기에 배분할 때 제조 부문으로 배분할 때 보조 부문이 바로 원가를 어디에 배분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작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보조 부문, 제조 부문이란 말이야.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게 뭐가 되냐? 보조 부문이란 말이야. 그럼 이 보조 부분은 직접 여기에 작업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 바로 여러분 나와 있는 높은 상관성이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뭐가 되느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용이 용이하라. 이 세 가지 1, 2, 3 이걸 갖다 우리는 반드시 기초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상관성, 논리적 인과관계, 그리고 뭐가 되느냐? 적용이 용이하게 하라 하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이 보조 부문을 어떻게 제조는 직접 관련이 돼요, 작업에. 그러나 이 보조는 직접 여기에 작업에 관련하지 않지만 보조를 중간에 있는 제조 부문을 도와주기 때문에 보조도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이 있다면 제조는 직접 제조 부문에서는 부문적으로 해야 되느냐? 도와주고 보조는 뭐가 되느냐? 오히려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역할인데 여기에 나오는 비용을 갖다 우리가 구분할 때는 바로 어떤 방법이 이야기하느냐? 높은 상관성과 논리적 인과와 그 다음 적용이 용이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정리를 또박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제조는 직접적으로 여기 해야 되느냐? 그럼 참여를 해요. 그러나 보조는 직접 참여는 하지 않지만 제조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제조 부문을 도와준다. 얘는 보조, 제조 부문, 그리고 작업. 이렇게 되면 이건 직접이지만 이건 간접인데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우리가 배분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세 가지 관계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보조, 그리고 제조 부문, 제조 부문, 작업 이 관계를 좀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통 공대나 이런 학생들은 뭐 하도 많이 그런 걸 다루다 보니까 이런 말이 익숙한데 상대 학생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내용 속에서 보조니 그 다음에 제조 부문이니 그 다음에 작업이니 이런 것들이 빨리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회계를 할 때도 항상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정의를 정확하게 우리가 왜 회계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보조 부문에 대하여 이제 배부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먼저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까 자 여러분이 우리가 쭉 한번 다시 여기를 쭉 본다 그러면 자 여기에 우리가 개별 원가를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이건 뭐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12절까지 넘어갔는데 잠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높은 상관관계, 논리적 인과관계, 적용 용이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건물 관리 부문은 뭐를 가지고 따지면 좋냐?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직접은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 생산하는데 건물 자체가 무슨 직접적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게 보조란 말이야. 이렇게 공장 관리
예를 들어 여기 아까 있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A, B, 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A, B, C가 있다. 자, A, B, C를 갖다 우리가 여기 놓죠. A, B, C를 놓는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여기가 A, B, C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보조가 있다. 아까 얘기를 했죠.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수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공장 관리라든가 뭐 우리가 이렇게 각각을 갖다 나누자 이거죠. 뭐 이렇게 나눈다면 직접 의뢰되는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제조 부문의 X와 Y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조다고 얘기했고 이 보조를 나눌 때 첫째 만약에 건물 관리다 그럴 때는 건물은 뭐를? 면적으로 어느 공장이 어떤 면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공장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되죠? 나눌 수 있다. 이건 바로 면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면적에 의하여 이 두 가지가 사용하는 면적에 의하여 얘되느냐 공장 관리는 나눠줄 수 있다. 그 다음 공장의 인사관리는 종업원 수. 종업원이 얼마냐?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공장 인사관리 부문의 비용이다. 동력은 어디에 되죠? 그럼 전력 동력을 썼다 그럴 때 동력은 여러분 잘 알지만 킬로와트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면 되고 수선 유지비의 경우는 작업시간을 아무리 더 많이 하는 쪽에 수선이 어디 됩니까? 손이 많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식당 부문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 잘 알면 종업원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구매 부문이다 그럴 때는 주문 횟수, 주문 내역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의 후생 비용이다 그러면 역시 종업원의 인원수가 많은 쪽에 비용을 많이 배부해 주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고 부문이다 그럴 때는 재료를 누가 많이 사용하느냐, 어느 파트가 많이 쓰느냐, 이 부분과 이 부분 속에 재료를 어느 쪽에 많이 쓰느냐에 따라 창고비를 나눠준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게 보조 부문에 대한 원가를 배분하는 하나의 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고 아까 우리가 이쪽은 어디 됐죠? 아까 얘기하듯이 작업시간이냐, 작업시간 아니면 공장 전체로 보느냐 아니면 분별로 보느냐, 공장 전체로 보느냐 분별로 보느냐. 그래가 아까 배부율 공장 전체 또는 분별에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시간, 기계 시간을 중심으로 하면 기계 시간을, 노동의 시간이면 노동 시간을 기준 잡는다. 그런 게 요구 방법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 요거는 보조는 의하느냐 이거죠. 보조는 이런 상관성에 의하여 나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또 하나의 배부의 기준이라면 보조분의 원가에 대한 배분 방법은 의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선 부문이다 그럴 때 수선 부문이 제공하는 수선의 용역이나 수선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력을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에 의하여 정리를 해나가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보조 부문, 이 보조 부문을 하는 데는 바로 직접 배분하느냐 아니면 단계 배분하느냐 아니면 상호 배분하느냐 세 가지 기법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직접이다 그럴 때는 첫째, 보조 부문의 상호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조 부문 원가나 그 다음 제조 부문에 직접 분배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 나왔다는 세 등분 여기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 비용을 갖다가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 전력도 어떻게 되느냐 뭐 2분의 1 간단히 직접적으로 배부한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원가 간단하다 그러는 건 장점이야. 간단하다. 왜? 우리가 봤을 때 직접 분배하니까. 근데 왜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간단하지만 이게 좋은 점이지만 단점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왜곡을 시킬 수 있다. 왜곡 가능하다. 그죠? 세등 뭐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뭐 여기는 뭐 시간당 어떻게 이러다 보면 왜곡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뭐가 되냐? 직접 분배하면 아주 좋은데 간단해가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냐? 왜곡의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직접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단계별로 하자. 단계별로 하면 아무래도 왜 되죠?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뭐가 되냐 배부의 순서에 의하여 하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비교적 정확한 원가는 잡는데 단계를 잡으니까 어느 정도 부정확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야 되느냐가 나눌 수가 없다. 중간 형태. 이 중간 형태가 단계별이다. 그럼 이제 완벽하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나눠주는 건 뭐가 되죠? 상호배분법이다. 상호배분법은 일종의 총 원가를 토탈 코스트를 총 드는 비용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자기 부문과 다음에 왜 되느냐 타인 부문 자기 거와 타인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그럼 다 따진다. 그러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되느냐 계산이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상호배분법의 문제를 실제로 다루는 중급회계 갈 때 우리가 배우는데 직접의 경우는 그대로 간단하게 그러나 왜곡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계는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중간 정도고, 상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완벽하게 자기와 타인까지, 자기 부분이 얼마, 타인 부분이 얼마까지 다 따지는 게 뭐가 되느냐 상호배분법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우리는 아마 여기에서 회계 원리 쪽에서는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는 왜곡될 수 있다. 상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두 개 배분 순서나 중간 정도다. 그러나 상호 배분이 완벽하다 하는 이야기까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으로 와서 자급별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자급을 도와주는 게 제조 뭐가 되느냐 간접 부분에 속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해되느냐 아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공장 전체냐, 공장 전체로 이해되느냐 그럼 배부하는 거, 그리고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 전체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하던 뭐가 됩니까? 공장 전체가 싫다 이럴 때는 두 번째 방법은 분별로 할 수 있다. 분별. 공장 전체냐 아니면 분별이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분별로 하느냐. 이 분별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크게 나눠서 뭐가 되냐? 기계시간이냐. 기계를 많이 쓸 때는 기계지각적인 기계시간. 만약 노동지각적인 뭐가 되느냐? 노동시간.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분별을 그 부분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분배할 수 있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분별에는 기계, 노동 이거 이야기가 이렇게 분배한다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제조 부문을 자급에 분배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제조를 갖다 또 도와주는 보조 역할, 이건 직접 참여는 안 하지. 여기는 직접 뛰어서 참여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보조,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역할이 보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 수선이냐 전력이냐 공장관리냐, 직접 어디 되느냐 자급과는 관계가 없죠. 단지 여기서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 제조의 구분 방법은 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뭐가 됩니까?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이라는 얘기로 나눈다. 직접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분배를 하라. 그래서 직접 배분의 경우는 바로 용역의 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이 직접 배분한다. 그럼 직접 배분하는 건 좋은데, 간단해가 좋은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가 직접 배분의 문제점이라고 했죠. 그럼 단계는 보조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갖다 부문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데 비교적 정확한 원가가 나오는데, 그러나 100% 합리적인 건 아니다. 이게 중간 과제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호 배분은 완전히 총원가를, 토탈 코스트를 자기 부문과 타인 부문을 갖다가 분리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것은 상호 배분법이 되며, 상호 배분이 되면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중급회계 같은 데 가면 이런 상호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우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하면서 개별원가에서 취급한다는 거. 요 자급 하나하나마다 있는데, 제조에서는 이런 두 가지. 요 북면은 요래. 다음에 보조 부문은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배분이냐, 단계 배분이냐, 상호 배분인데, 상호 배분이 가장 자기와 타인을 갖다가 다 생각하게 된다는 거. 이런 이론은 여러분이 기초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도 좀 다루기로 하고, 문제풀이 할 때 좀 시간을 가지면 다뤄보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 때 좀 더 집약적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어게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별원가에 흐르는 거, 개별원가는 이런 제품 자금마다 각각한데 이걸 도와주는 보조, 보조는 공장 전체나 분별로 구분하는데, 분별은 기계시간, 노동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조의 부문을 도와주는 역할이 보조인데, 여기는 예를 들면 수선, 전력, 공장 이렇게 되면 이건 직접은 아니란 말이야. 여기 직접적으로 도움 주는 건 아니고, 이걸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데 이걸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직접이냐 아니면 단계냐 상호냐 세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요 바로 개별원가의 흐름 속에 나오는 이야기, 보조, 그리고 제조 부문, 그리고 이게 자급 부문 하는 이야기부터, 그림부터 100% 이해를 하며 자꾸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잘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종합원가를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또 세밀하게 우리가 따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